여러분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미모가 오니까 더 좋죠. 어제 그저께 그 실장님 맞죠? 팀장님께 그 오늘 그 PPT 자료나 아니면 이런 거를 발표회를 하신다고 하길래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왔어요. 어떻게 하고 계실까? 근데 제가 기대를 이만큼 하고 왔는데 오늘 본 결과는 그때 배웠습니다. 요만큼을 뺀 공간만큼 여러분 너무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하신 모든 자료를 다 녹화를 떴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제가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미 여러분 사진은 마이피프로 통해서 저희 전 사원들이 공유를 했습니다. 그래서 스키니텐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샵이다라는 거 저희 사원분들이 다 알게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멜라 라인하고 CR 라인까지는 제가 봤습니다. 근데 이제 CR을 하시고 멜라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노화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하는 우리가 에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CR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? 면역 라인하고 혈관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. 제가 아마 그날 교육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. CR은 잡으실 때는 모세혈관하고 반드시 같이 연결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까? 네. 그래서 모세혈관에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구멍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구멍을 통해서 무엇을 조절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여러 가지 밸런스를 조절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혈류량의 농도, 그죠? 그래서 나트륨 대사 이런 것을 조절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.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혹시 이 얘기를 드렸던 걸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이 붓는다라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죠? 네. 근데 그때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림프 순환에 대한 거에다 포인트를 가장 많이 맞추시게 됩니다.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림프 순환을 맞춰주고 난 다음에도 얼굴에만 붓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어느 한 부위가 특정 부위가 붓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사지 말단이라고 하는 부위, 말초신경계라고 얘기를 하죠. 그 말단 부위가 발달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. 이때는 모세혈관이 밸런스가 깨져서 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모세혈관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에 가장 근본적인 것을 들어가 보니까 수분 조절이 깨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림프 디톡스라는 표현 외에 림프 디톡스를 하기 전에 선행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분 디톡스라고 말하는 수분 디톡스 관리를 선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수분 디톡스라는 용어 사용하시나요? 사용 안 하시죠? 네. 앞으로는 우리 스키니텐은 다른 데하고 달라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면 다른 데하고 다른 것 중에서 첫 번째 어프로치 상품으로 개발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분 디톡스 관리라는 것을 응용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수분 디톡스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 이것을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. 기존의 고객들이 와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화장품을 갖고 똑같은 관리 프로세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있다 없다? 있다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? 고객이 갖고 있는 면역 기능이나 이런 것이 저하되어 있을 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. 근데 그 면역 기능을 말씀을 하실 때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게 수분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향후에 모든 관리를 하기 전에 수분을 깔고서 관리를 하게 되면 뭐를 막을 수가 있다? 트러블을 막을 수가 있다. 그리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되어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를 가도 어프로치 상품이라는 게 있죠. 그래서 스키니텐은 어프로치 상품으로 수분 디톡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 되게 좋겠다. 근데 그거를 하려면 수분 디톡스라는 거하고 뭐하고 같이 맞물린다? CR이라고 말하는 이 크로닉 레드니스 관리가 맞물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뭐를 강화시켜주는 거다? 혈관을 강화시켜주는 거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모세혈관은 조절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이 조절 기능이 만약에 과하게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? 혈관은 요만한데 물이 이따만하게 들어와. 그럼 어떻게 돼요? 뻥 터지죠. 이게 터지면서 발생하는 게 모세혈관 확장증, 파열증. 그쵸? 그래서 이것을 강화를 시켜주는 관리가 CR 관리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딱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멜라에 대해서 한 번 더 정의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멜라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에이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.
그래서 에이지를 케어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멜라도 있고 에이지를 같이 케어를 하셔야 돼요. 그럴 경우에 여러분 멜라 부위하고 링클 부위하고 거의다가 맞물리죠. 예를 들어서 눈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눈가에 잡티가 있습니다. 기미가 있어요. 근데 저는 건성 피부다 보니까 주름도 많아요.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저희도 교육팀하고 관리를 하니까요. 마사지를 하다 보면 트리트먼트를 할 때 에이지를 눈에다가 레이어를 2, 3를 입힙니다. 근데 그러고 나면 멜라가 어떻게 돼요? 진해집니다. 왜 그렇죠? 자극. 자, 우리는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물질로 2가지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첫 번째가 뭐였죠? 각질. 두 번째가 멜라. 그래서 멜라는 뭐라고 했었냐면 보호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피부 보호물질. 네. 근데 트리트먼트라는 것도 결국에 우리 피부가 인식할 땐 뭐다? 자극이다. 그래서 멜라를 동반하고 있는 고객들은 트리트먼트를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? 부드럽게. 굉장히 부드럽게.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시야를 경유를 해야 되고 눈에 주름이 많아도 눈가에다가는 레이어를 2나 3 이상을 입히지를 않아요. 그래야지 주름도 없어지고 멜라도 더 이상 발생을 하지가 않는다라고 제가 인식을 시켜드렸습니다. 이해 가시죠? 네. 그래서 시야라고 멜라는 자연중화가 안 된다. 그래서 그거는 제거를 해줘야 되는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에이지나 아크네는 자연중화가 되죠? 그래서 닦아내지 않고 그 위에다 바로 뭐를 하시면 된다? 포스트 리커버리를 발라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포스트 리커버리를 바르실 때는 아까 사용하신 방법대로 쓰다듬기 마사지 가볍게 들어가시면 되고 약 3분에서 5분 정도의 산의 안정화 단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선을 발라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. 집에서 고객님들한테 선을 컨설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셔라? 비벼서 발열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문질러서 바르도록 해주셔라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에이지 건성기가 좀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무엇을? 수분크림을 경유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PH에